안녕하세요. 이관용입니다.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은 한번 좀 같이 고민해 볼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시는 소장님들, 건축사님들, 그리고 또 다른 업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분들, 특별히 또 큰 건축사 사무소에서 일할 때 또 임원으로 일하시는 분들, 또 직원으로 일하시는 분들, 또 다양한 클라이언트를 만나고 계시는 분들에게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한 주제는 친절함이라는 얘기입니다. 친절함. 여러분, 클라이언트와 건축주를 만날 때 얼마나 친절하십니까? 친절하게 응대를 하고 계십니까? 친절하게 업무를 소통을 하고 계십니까? 대형 사무소에서는 주로 건설사라든가 디벨로퍼라든가 큰 회사 대 회사끼리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떤 업무의 체계가 있고 그런 조직과 어떤 그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차치하더라도요. 우리가 소규모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을 하면서 또 소규모 프로젝트를 하면서 관급 그런 일이 아니고 순수한 민간 프로젝트를 하고 계시는 소장님들이나 관계자분들은 한번 좀 생각해 볼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실 건축사 사무소는 좀 특별하죠. 건축사 사무소는 전문 기술, 그러한 영역이지만 또 엔지니어링과 또 테크놀로지와 그런 전문 기술 영역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반 클라이언트의 그 요구를 받아서 또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받아서 집을 설계를 하고 건물을 설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기술적인 분야이면서 또 영업을 해서 고객과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러한 또 두 개의 분야가 만들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설계사무소는 사실 이제 세무적으로 보면은 서비스업입니다. 전문 과학 기술업도 되겠지만 서비스업인데 이 서비스업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클라이언트를 대하는 어떤 프로세스, 자세, 태도, 접근 이런 방식이라고 저는 보겠습니다. 물론 클라이언트마다 다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또 까다로운 분도 계시고 또 좋으신 분도 계시고 다양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계약을 맺고 고객의 요구사항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지 한번 좀 고민해 보는 시간이거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종종 저희 사무소에 오시는 건축주분들이 다른 사무소에서 설계 사무소에서 이 일을 같이 하다가 도저히 불편하고 대화가 안 되고 뭘 물어봐도 시원하게 답변도 안 주고 업무에 대한 불편함이 많았다는 거죠. 이게 불친절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궁금한 거를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안내를 해주고 그것이 우리 전문 기술인이 가지고 있는 자세와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와 일반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질문에 대한 수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일반인들이 건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물론 많이 공부를 합니다만은 전문 테크니컬하게 인허가와 법과 이런 내용들 쭉 따지고 들어가게 되면 사실 어렵고 복잡하죠. 이러니까 우리 건축사와 전문 기술인들이 자세하게 안내를 해줘야 되고 이렇게 갔을 때는 이런 내용이 있고 저렇게 갔을 때는 저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안내를 해줘야만이 이분들이 결정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친절하게 안내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굉장히 불친절하다. 그래서 거기랑 도저히 일을 못하겠다. 그래서 다시 새로운 설계사무소 찾아서 업무를 시행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최근에 제 가까운 지인분이 이런 좀 하소연을 했어요. 건축사와 계약을 하고 업무를 진행하고 준공까지 거의 마무리됐는데 무슨 일이 있었을 때에 협의를 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 협의도 없고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안내도 해줘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리고 준공 시점에 와서 어떤 걸 요청했었을 때에 건축사가 상담을 하지 않고 밑에 실장이 상담하고 이런 내용도 있었고 제일 불만이었던 게 뭐냐면 나는 몇 천만 원의 돈을 주고 설계 업무를 의뢰를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몇 천만 원에 대한 설계비에 대한 서비스 받는 기분이 전혀 없었다. 내가 돈을 줬지만은 그 돈에 상응하는 어떤 것을 제가 받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업무를 하실 때 어떠한 절차를 가지고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대한 기술적으로 친절하게 여러분이 안내해 가면서 설계 업무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설계사무소의 경쟁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친절하게 하면서 안내해주고 다양한 옵션과 공사비와 인허가 기간과 이런 것들을 최대한 같이 소통하면서 하는 그런 시간이 마련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뭐 많은 그 디지털 플랫폼들이 생기면서 외부에서 간섭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회사에서 간섭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할 때는 이런 밴드라든가 이런 그 디지털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설계 기간 동안이나 공사 기간 동안 건축주들한테 좀 자세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도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전문 기술인이다 보니까 이런 서비스 마인드가 상당히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서비스 마인드. 결국은 설계사무소의 경쟁력은 영업을 통해서 일을 따와야 되고 영업을 통해서 뭐 일을 가져와야 되고 때로는 고객이 그 작품을 보고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많은 건축사 사무소 간에 비교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친절하고 또 건축주와 마음이 잘 통하고 최대한 받아주고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정사항 계속 생기더라도 설계기간 내에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수정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계속 수정 시키면 사실 불편하고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계약하기 전에 얼마까지 수정이 가능하다, 얼마까지 수정이 안 된다, 그런 내용들도 조금 안내를 해주면서 이런 것을 안내를 받고 시작을 하느냐, 안내를 안 받고 시작하는 그 부분은 건축주 간의 의견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건 이러지 않았어요, 저런 저러지 않았어요, 그런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하게 애매하게 부분들, 계약적으로 애매한 부분들은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 정리를. 그래서 문서화시켜서 정리를 해주고 안내를 해줘야만 나중에 불편함이 없고 충돌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 사무소 운영하시는 분들은요, 보다 더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즐거움, 그리고 이 일 때문에 내가 사무소를 유지하고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그러한 그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업무를 대하면 보다 더 경쟁력이 있는 건축사 사무소, 또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무소, 또 그런 친절한 건축사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 소개로 더 올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친절하게 업무를 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좀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고요. 여러분, 좋은 작품 많이 하셔서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만드는 좋은 역할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용 건축사였습니다.